조선별난사. 동인을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놓은 권력투쟁의 서막. 기축옥사. 사화가 빈번히 일어났던 16세기 전반기의 정치적 난맥상은 선조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왔던 훈척 세력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동안 탄압받았던 살림 세력이 정치 무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살림 세력은 사화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구체제 청산을 시도했지만, 한편으로 그들 내부의 의견차로 인해 분열을 일으켜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을 형성했습니다. 동인과 서인 사이의 정치 노선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상의 차이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몇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중 선조 때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기축옥사였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불리는 이 옥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선조 22년인 1589년에 일어났습니다. 기축옥사의 전개. 지난번 정여립의 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조 22년인 1589년 10월 2일 밤 조정에 올라온 비밀장계에서 시작된 정여립의 모반이 사실인지 아니면 서인에 의해 날조 또는 왜곡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이를 적극 실천했다는 정여립에 대한 평가와 천하는 공공의 것이니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는가라는 그의 언급 등으로 역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변이 있은 지 5일 뒤 전라도의 정여립을 쫓아가 잡으러 갔던 의금부도사 유담이 정여립이 도망하였다는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 같은 달 15일에는 황해도의 죄인 이기, 이광수 등이 정여립과 반역을 공모한 사실을 승복했고, 17일에는 안악의 수군 황얼륜 방이신 등이 정여립과 반역을 공모한 사실을 승복하여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여립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고, 정여립의 아들 정옥남은 선조의 친국에서 반역의 실상을 모두 자복해 정여립의 역모는 실체가 되게 됩니다. 역모의 실상이 밝혀진 가운데 국청은 정원신과 이산해 등 동인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10월 27일에 사건 종결을 종묘에 아뢰고 사면령을 반포하는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역모의 주모자는 엄연한 사대부 출신 정여립이었고, 그는 동인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정 관료를 역임한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면 조정 안에 내응자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인이 주관한 국청에서는 정여립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역적죄를 적용시켰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런 동인의 조사 태도는 선조와 서인에게 의구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동인에게서 역적이 나왔다는 것은 두 붕당이 서로 견제하며 대치하고 있을 때 서인이 동인을 공격하는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옥사가 진행될 무렵 동인과 서인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는데, 서인의 경박한 일부 인사들은 이름이 동인이면 관료나 유생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의구심을 가져 역적의 당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정여립 역모의 실상을 종묘에 고한 후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옥사는 며칠 후 선조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한다는 구원의 하교를 내리면서 다시 촉발되었습니다. 선조는 조정신료들뿐만 아니라 각처의 초야 유생들까지 옥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했습니다. 옥사에 대한 선조의 구원 직후인 11월 3일 호남 출신의 성균관 생원 양천회가 동인의 옥사 처결이 잘못되었음을 성토하고 역적 정여립이 이발, 이길, 백유양, 정원신 등과 친밀했다는 것을 상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여립과 연관된 사람들이 동인의 핵심 인사들로 나타나자 선조는 그동안 거리감을 두었던 서인들을 조정에 다시 불러들여 옥사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정철이 우의정, 성훈이 이조참판, 최왕이 대사헌, 백유함이 헌납으로 임명되면서 서인들이 옥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인이 옥사를 담당하게 된 이후 다수의 동인계 인사들이 정여립의 역모와는 무관하게 친분관계나 서신을 왕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옥사에 연루되어 처벌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과 한 달간 동인계인 정원신, 정원지, 이발, 이길, 백예양, 김우홍, 홍종록 등이 고문으로 죽거나 귀양을 갔으며 성원신, 정인복 등이 파직되었습니다.
연루자들 중에 정열입과 가장 친분이 두터워 일찍부터 같은 당해로 지목받았던 이발은 옥사에서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이발은 원래 이의와 성운을 존경했다가 동인으로 돌아선 점 때문에 서인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선조는 이발의 가산을 정몰하고 이발의 어린 자식과 노모까지 고문으로 죽게 했습니다. 이후 동인과 서인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시비를 다투었지만 이발 일가의 죽음은 사실상 선조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열이 목사에 연루되어 희생된 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은 최연경이었는데 최연경은 남명 조식의 수제자로 경상우도 지역의 향촌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연경은 길산봉이란 누명을 쓰고 옥사에 연루되어 죽었는데 길산봉은 정열입이 영모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모주로 내세웠던 인물이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연경이 길산봉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최연경의 비판적 시국관이 국왕인 선조에게 위험하게 인식된 까닭이 큽니다. 최연경의 문인 이황종이 편지에서 당시의 시사를 심하게 비판한 내용 때문에 장살되었다는 사실이나 최연경의 동생 최여경이 영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정의 시비를 논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축 옥사의 결과 그것을 본 선조가 매우 미워하여 단 한 번에 혹독한 형으로 죽게 했다는 사실에서 그런 점을 추측할 수 있는데 기축 옥사는 결국 동인 내 남인과 북인의 분립을 가져왔습니다. 서인 측의 강경 대응으로 동인의 한 축을 이루었던 남명 조식의 문인과 화담 서경덕의 문인은 특히 피해가 컸으며 서인의 공세를 막아주지 않는 퇴계 이황의 문인과는 양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화담 서경덕과 남명 조식의 문인은 북인으로 퇴계 이황의 문인은 남인으로 분당되었는데 이발 이길, 김우홍, 백예양, 최연경 등은 대부분 북인이었습니다. 이발 이길 이급 형제와 백예양, 백진민 부자를 비롯해 조대중, 유몽정, 최여경, 이황종, 윤기신, 이진길 등이 정열입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일당으로 몰려 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의정 노수신과 우의정 정원신, 직제학 홍종록 등 동인의 핵심 인물들이 파직되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히 조식의 문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정열입과 영모를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묘양산에서 끌려가 선조에게 친히 국문을 받았으며 사명당 유정은 오대산에서 강릉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종교인들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옥사로 인해 수백 명이 유배되었고 사망자는 최소 수백 명으로 많게는 관련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인데 특히 이발과 백예양의 집안이 가장 혹독한 화를 입었습니다. 정열입의 처자와 형제는 주살당했고 정열입이 살았던 금고 집을 헐어 연못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조상묘는 모두 파묘했고 생존한 정열입의 먼 일가들은 전주 외부로 흩어져 살도록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또한 금구군을 억제 전주로 편입시키고 전라도는 반역향으로 지목되어 인재 등용의 차별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호남인들은 과거 응시를 포기했고 이후로는 호남 지역의 글 읽는 소리가 사라졌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대중은 당시 전라도 도사로 있으면서 관내 순찰 중 전라남도 보성에서 정열입 자살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죄로 장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침 부안에서 데려온 한 관기가 이별의 정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잘못 전달되어 그런 참혹한 형벌을 당한 것이라는데 여인과의 이별의 눈물이 나라에 반역한 역적의 눈물로 오인되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조사 김빙은 추국관이 되어 추국에 참여하였는데 원래 눈병이 있는 데다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 눈물을 닦은 것이 같은 서인이었음에도 김빙과 적대관계였던 백유암의 무고를 받고 사형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로 정열입 사건을 빌미로 이에 얽혀들어 희생을 당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전라도의 인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오이창은 상소문에서 간교한 무리들이 그 기회를 타 역적을 토벌한다는 구실을 빌어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날조를 해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고야 말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모고변이 나왔을 때 정열입의 영모 사실을 믿지 않는 견해도 있어 동인과 서인은 팽팽히 맞섰는데 좌의정 정원신이 정열입을 고변한 자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고변을 사실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전관 이용준 등은 정열입이 자신의 서실이 있는 진안죽도에서 자결했다며
아들 정옥남만 잡아와 의혹은 증폭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군을 이끈 지난연감 민인백은 토역일기에 정열입은 저항하여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자는 주변 가신들을 칼로 벤 후 자결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남아정은 동소만록에서 정열입이 진안 죽도에서 놀고 있을 때 선전관이 현감과 같이 죽이고선 자살했다고 아뢰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정열입이 실제로 역모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조작설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는데 조작설은 김장생이 엮은 송강행록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역모로 조작한 인물이 정철이라는 설이 있는데 서인 출신 예학자 김장생이 엮은 송강행록에 의하면 1584년에 이이가 죽은 뒤 열세에 몰린 서인이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철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기축옥사를 조작한 이는 송익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송익필이 자신과 가족 70여인을 환천시키려 한 동인의 이발, 백교양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권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볼 때 기축옥사 때 숙청학대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국왕이므로 선조가 주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장 석연치 않은 점은 무술은까지 한 대동계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모를 꾀하던 자가 싸워보지도 않고 자결했다는 점입니다. 정열입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관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력에 의한 저항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튼 기축옥사는 동인의 영수 이발의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죽음, 처사 최영경의 죽음을 비롯한 1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이후 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인이었다가 남인이 된 허목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기축옥사에 대한 것을 접하고 서인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해 정열입 사건 당시 억울하게 죽은 선비가 많다며 신원과 복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허목의 증언에 의하면 정열입 사건 당시 호남의 선비들 중 정계청을 추존한 사실 때문에 죄인으로 억울하게 몰린 자가 50명, 그중 유배형을 당하고 혹은 목숨을 잃은 자 20명, 금고된 자 4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동인과 그 후신인 북인, 남인이 집권했을 때 옥사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 시도가 있었으나 광해군 퇴출 후 북인이 숙청당하고 1728년 이인좌의 난으로 남인마저 숙청당하면서 옥사, 반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송익필이 조작했다는 설, 정철이 조작했다는 설, 서인 전체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설, 정열입의 혁명적인 주장이 옥사를 초래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공존하지만 정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동인을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놓은 권력투쟁의 서막, 기축옥사였습니다.